비디오도 좀 열어주시고 오늘은 강의 듣는 날 아니니까. 네. 지난주에 13기 A팀이 끝나고 오늘 이제 B팀이 발표하는 날입니다. 발표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분들이 6주 동안에 배우면서 찾으면서 세우면서 했던 이제 본인의 컨텐츠들을 하나씩 소개합니다. 뭐 컨텐츠에 어떤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요. 본인의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콘텐츠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콘텐츠는 제가 보면 뭐 글을 잘 쓰거나 말을 잘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심사숙고하시면서 갈아 넣었는지, 그 경험을 갈아 넣어서 나온 결과들 우리가 들으면 또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충분히 축하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우리 이혜연 사장님 오셨어요? 반가. 네, 이혜연 사장님. 네. 하지영 사장님, 김승아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그다음에 누이글이다. 아, 저기 사장님이시구나. 서영 저기 사장님.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서 오시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간단하게 제가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콘텐츠라는 말은요. 워낙 이제 많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죠. 그 중에 이제 오늘 콘텐츠는 일단 이분들은 1인 기업이라는 1인 기업 CEO 경영 스쿨을 수료하셨습니다. 콘텐츠 코칭 스쿨은 기본적으로 1인 기업 CEO 경영 스쿨을 수료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고객 설정이 그 사명서로부터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사명문을 정말 내 인생과 내 일에 맞추어서 이제 방향이 되어 있는 거. 거기에 찾은 고객 설정, 그다음이 고객을 분석, 그다음이 고객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도출하면서 그 문제들을 본인이 살아온 삶과 경험과 지식에 의거해서 그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소개를 해서 이분의 사명문 속에 고객이 누구인지, 어떤 콘텐츠를 갖고 시작했는지 소개하고 이분들이 콘텐츠를 통해서 만들어낸 몇 가지 대표적 질문들, 고객의 질문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이 콘텐츠 스쿨 과정을 통해서 얻었던 거, 본인이 콘텐츠에 대한 어떤 재정의,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만들었던 이제 메인 콘텐츠의 대표적인 콘텐츠의 질문과 답변 세 가지를 이제 설명으로 이렇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뭐 특강이다 생각하시면서 그 콘텐츠를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얻었던 경험들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콘텐츠냐 뭐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관건은 얼마나 자기만의 콘텐츠인가, 얼마나 이걸 지금부터 끌고 나가면서 이 콘텐츠의 가공의 영역을 넓혀 나갈 것인가를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리 김다미 사장님을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다미 사장님은 제주도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거의 활동 범위는 전국구이십니다. 캐슬쌤이라고요. 이게 아마 캐슬쌤, 과거에 어떤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 캐슬 같아요. 네, 미래 직업, 코칭, 수익화를 이제 본인의 핵심의 키워드로 두고 계시고요. 사명선언문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제2의 미래 직업을 원하는 3050 여성에게 나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배움, 성장, 문제 해결을 위해 존재한다. 이분의 고객은 3050 여성, 미래 직업을 원하는, 이건 이제 자신의 직업이나 자녀의 직업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직업들을 원하는. 그러니까 이 김다미 사장님은 처음부터 본인이 미래에 관련된 관심이 많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책도 많이 보고 책도 쓰시고 하면서 본인의 영역을 만드셨습니다. 대표적인 몇 개의 콘텐츠 리스트 질문들을 좀 볼까요? 35세 전업주부. 35세의 전업주부면 아이는 뭐 10대 정도 되겠죠. 근데 이분은 그림 그리는 화가시네요. 전시회도 많이 했어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면서 그림을 디지털화요. 아마 NFT 이런 분야를 아마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전시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싶습니다라는 질문. 42세 초등 아이돌 맘, 워킹맘, 산부인과 수술실 간호사로 15년째 재직 중이네요. 그렇죠. 이건 전문가죠. 근데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병원의 지식으로 부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32세, 5세, 8세, 12세, 오, 아이세 전업주부네요. 사회 경험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셋이라 나도 벌어야 되고, 어린아이가 있어서 직장은 다니지 못하고. 딱 들어도 아까 고객으로 설정했던 4050 그런 전업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미래 직업에 대한
궁금한 질문들을 이렇게 질문들로 만드시면서 콘텐츠를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 김다미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김다미 사장님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의 소개 부탁합니다. 예, 저는요, 3050 여성들에게 제2의 직업을 찾아주는 그런 일을 모토로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뭐 챗GPT니 AI니 너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음, 예, 저도 이쪽으로 좀 많이 공부를 몇 년 동안 해왔고 그래서 그분들 경험하고 지금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그 세상이 될까요? 예, 이런 세상에 이제 합쳐서 음. 이분들이 미래까지 오래오래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찾아주는 게 굉장히 재밌어서 지금 많이 소통하고 상담하고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본인이 네. 콘텐츠 코칭 스쿨을 수강하면서 본인에게 콘텐츠란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은 콘텐츠가 있어야 저의 일에 이제 마중물일 것 같아요. 예. 음, 뭔가 이렇게 생각, 아이디어가 있어야 뭐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일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본인의 비즈니스의 마중물이다. 네. 좋아요. 콘텐츠 코칭 스쿨 6주 하시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미션을 되게 잘 못했어요. 예, 갑자기 개인적인 일이 생겨 가지고. 근데 김영환 교수님께서는 포기를 안 하셨어요. 예, 내가 왜 과제를 안 포기를 하고 해? 그래도 예, 포기도 안 하시고 전화 코칭도 잘 해 주시고 저 힘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음, 이제 콘텐츠 타임이라고 하루에 이제 뭐 15 분, 20분 음,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이제 내가 매일은 못 했어도 가지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원래 포기라는 거 잘 모릅니다. 배추 셀 때 외에는. 네. 저 본인이 만들었던 많은 콘텐츠 중에 한 가지 한번 소개를 네. 하겠습니다. 질문부터 답변까지 잘 설명해 주시고요.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예, 이거는 한 2년 전에 제가 상담을 받았던 건데 아직도 기억이 나서 예, 그때 잘 못했던 것 쪼끔 부족했던 거를 쪼끔 더 추가로 해서 이제 예, 다시 이제 콘텐츠로 만들었는데요. 45살 중학교, 고등학교 아들 셋 엄마예요. 음, 전업주부로 있다가 이제 일을 하고 싶은데요. 결혼 전에는 백화점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빨리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음, 문의가 왔었는데 네. 빨리 수익화하는 건 없어요, 음, 솔직히. 네, 빨리 수익화하는 건 없고 제가 방법을 찾아 드리는 건데요. 우선은 그분이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리스트를 작성을 음, 해요. 근데 대부분이 나의 장점을 몰라요. 음, 단점은 아는데 장점을 몰라요. 그래서 음, 가족 말고 예, 가족 말고 주위의 다른 분들한테 나의 장점을 좀 얘기를 해 달라. 음, 그렇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음,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토대로 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백화점에서 일을 했었으니까 사람들하고 소통도 잘할 거고요. 아들 셋 이니까 엄마들이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어요. 그렇지. 그리고 예, 막내 아이가 또 장애를 갖고 있어 가지고 음, 거의 모든 아들을 가진 엄마들하고 소통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음, 매일매일 SNS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카페는 단톡방에 이제 음, 엄마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자기 지식을 나눠 주고요. 그다음에 질문에 답변도 해 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상담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책도 쓰실 수 있고 음, 그러다 보면은 아들 용품, 아들만 쓰는 용품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잘 나와요. 저도 음, 아들이 있어서 아는데 그 아들 용품을 이제 홍보해 달라고 계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음. 예, 그래서 그런 계약을 하시면서 이제 자기 인센티브가 또 확장이 되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제가 함께 찾아주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본인이 지금 이제 콘텐츠 발행을 시작하셨는데 콘텐츠 네. 발행을 통해서 얻는 본인의 기대, 비전 세 가지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결국엔 저한테는 엄마들이 모이더라고요. 예, 음, 여성들이 모이는데 직업이 없던 여성들 이분들 이제 직업 찾아주면서 자존감도 상승하는 걸 볼 수 음, 있고요. 그다음 미래 자산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배워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런 사업들 확장으로 해서 월 1,000만 원을 기대를 해 음,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본인은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하신 것 같습니까? 또 어떤 점이 어 성장하셨는지.
저는 99%라고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이전부터 강의 생활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콘텐츠를 정말 이렇게 조합하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김용환 교수님께서 이제 콘텐츠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예, 그 콘텐츠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어떻게 발행을 하는지, 이런 방법들을 잘 알려주셔 가지고 그런 방법을 배워서 앞으로 모든 아이디어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1%는 이제 나의 실행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잠깐 아까 그 여러분들 여기 줌 주소로 들어올 때 들어갔던 그 화면을 한번 좀 보실까요? 예, 줌 주소를 받으셨던 화면이 있었죠? 네, 그 페이지에 보면 주소가 하나 있어요. 지금 내가 아까 여러분들이 줌 주소 받았던 주소가 요 콘텐츠 스쿨 13기 발표회 여기 주소죠. 여기 밑에 보면 발표회 자료 함께 소통하며 즐기세요. 그리고 주소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요 주소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이 카페에 쭉 내리면 콘텐츠 13기 게시판이 있거든요. 13기 게시판을 누르시거나 자 스마트폰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이 카페에 들어오셔서요. 콘텐츠 13기 게시판이 들어가셔서 네, 들어가셔서 지금 올라온 발표 자료 중에 지금 방금 전에 126기 김다미 B팀 차장님이 발표했던 자료에 댓글을 한번 좀 달아드리겠습니다. 댓글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제주도에 사시거든요. 제주도 좀 많이 덥죠, 그죠? 예. 제주도에 사시는 분인데 이렇게 본인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공부한 것들로 여기는 4050 오늘 얘기나 3050 여성들을 돕는 콘텐츠를 만드셨거든요.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떼지는 이런 격려를 좀 해주면 좋겠다. 이것도 하나의 창작 활동이기 때문에 좋은 팀워크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1인 기업으로 오늘 발표에 오신 사장님들 이분의 댓글에다가 오늘 들으시면서 뭐가 기억나시는지 댓글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네, 게시판은 콘텐츠 13기 게시판이고요. 콘텐츠 13기 게시판이나 아까 줌 주소 보셨던 페이지에 밑에 보면 주소가 있습니다. 그 주소에 들어오셔서 이 게시판에 오셔서 첫 번째 김다미 사장님의 영상을 여기 이 카페 게시판에 댓글에다가 달아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도 잘 하셨네요. 아, 이렇게 하니까 아기가 못 알아보지 엄마인지. 이거 완전 중학생인데 너무 잘하셨어요. 네. 사례 발표 영상도 네. 네. 아, 영상도 아주 잘하시네요. 네, 뭐가 번쩍번쩍 하면서. 네. 네. 여러분들 이제 오늘 끝나고 나시면 한번 가셔서 영상도 보시고 지금 유튜브도 하시나 봐요. 45세 아들 셋만 이거 유튜브 거죠? 네. 네, 가셔서 이제 구독도 해주시면 시작했습니다, 좋겠습니다. 다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잘하셨죠? 네. 자, 아래다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네. 우리 김다미 사장님, 오늘 본인이 오랫동안 준비했던 걸 이렇게 발표하시면서 소감이 어떠신지. 자, 소감 한 말씀. 우선은 김용환 교수님과 그다음에 이제 같이 으쌰으쌰 해주셨던 이제 콘텐츠 13기 B팀 대표님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제가 이때까지는 아이디어가 자꾸 뭐 이걸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되게 막 할 수 있는 건 많았어요, 솔직히. 이것저것 음,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딱 자리매김해서 저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예. 음, 그 콘텐츠 스쿨은 꼭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저는 앞으로 계속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음. 꾸준히 하면서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김다미 사장님. 잘하셨어요. 네. 자, 지금 제가 거기 채팅창, 줌의 채팅창에 여기 카페 주소 올렸으니까요. 카페 들어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댓글이 올랐는지 제가 조금 리딩을 좀 해드릴까요? 네. 요즘은 이렇게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이렇게 해서 소통하는 게 가장 좋은 소통이기도 합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네. 제가 조금 리딩을 좀 해드리면, 네, 김다미 사장님 발표를 들으시고, 김다미 대표님 행복한 솔루션 응원합니다. 대표님, 엄마도 당당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유혜영 사장님, 김다미 대표님 만나서 코칭 받고 싶대요. 어머, 네,
뭘 하든 잘하실 것 같답니다. 맞죠? 신다미 사장님, 직업을 찾아내는 능력, 관찰과 통찰력 뛰어나실 것 같습니다. 김다미 대표 통해 많은 여성들에게 힘을 주시길 감사합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 그죠? 예. 결국은 이제 엄마가 자신의 행복한 방법을 찾으시는 거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이숙기 사장님 아직 안 들어오셨죠? 네, 좀 이따 들어오시면 누가 저한테 사인을 좀 해주세요. 여기 신다미 사장님 사인해 주세요. 이숙기 사장님 들어오시면. 자, 우리 박미지 사장님 보겠습니다. 박미지 사장님은 재테크 전문가입니다. 예, 경제 전문가입니다. 개인 경제. 예. 이분이 갖고 있는 키워드 O 브랜드명은 100억 마스터입니다. 통이 아주 크시죠. 예. 재테크 나침판. 그 다음에 경제적 독립. 네. 우리 박미지 사장님의 사명문을 좀 제가 읽어볼까요? 나 박미지는 자산 100억의 경제적 독립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분들이 고객입니다. 책임감과 이타심을 바탕으로 그들의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돕기 위해 존재한다. 네. 이런 사명문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콘텐츠의 질문들을 보면 다 현실적으로 이런 이제 재테크에 관련된 거죠. 구체적이죠. 36사 10년차 보험 설계사, 세컨하우스도 갖고 뭐 하고 싶은데 목돈 4천만 원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24자 웹툰 어시입니다. 아, 월 80만 원밖에 못 버는데 바다뷰가 보이는 카페 차리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네, 재테크는 다 이렇게 개인이 갖고 있는 비전에서부터 시작하죠. 목돈 3천으로 토지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투자나 재테크에 관련된 질문들을 안고 계십니다. 네, 우리 박미지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네, 부탁합니다. 126기 미지의 세계 박미지라고 아, 합니다. 본인의 이름을 가지고 미지를 만들어 보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원래도 15년 동안 재테크 음, 강의를 좀 했었고요. 그 재테크 강의뿐만 아니라 재무 설계랑 컨설팅을 같이 해주면서 방대한 양을 오랫도록 하니까 좀 헷갈리기는 했었어요. 얼마큼 더 많은 부분을 해야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했었는데 하나하나씩 이제 풀어가다 보니까 정리하다 보니까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해졌다. 콘텐츠를 그걸 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참 통이 크시고 막 100억의 경제적 독립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했는데 이제 콘텐츠 코칭 스쿨에서 이렇게 디테일한 질문 중심의 콘텐츠를 만들어 보시면서 어땠어요? 조금 더 명확해졌어요. 음, 100억이라는 게 저는 음, 하면서 오히려 남들이 보기엔 100억 이러면 너무 큰 거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이게 현실적인 부분이라서 멀리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 계산했을 때 100억이라는 돈이 100억이 아닐 거예요. 맞아요. 현재. 네. 그래서 저는 100억이라는 돈이 절대적으로 큰 돈이 아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느꼈던 나에게 콘텐츠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나침반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워낙에 네, 너무 많은 정보도 있고 방법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조차도 약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에 눈에 팔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 다시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왜 일하는지 좀 돌아올 곳을 만들어주는 곳이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본인이 돌아올 것을. 음. 좋습니다. 네. 과정 중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네, 역시 교수님하고 1대1 전화 코칭이고요. 왜 제가 포기하지 못하게 하던가요? 아, 네, 맞습니다. 지금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마음이 콱콱 찔리는데 근데 오히려 하면서 헷갈리던 부분이 조금 잘 잡아지고 조금 더 넓혀지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가 이게 약속이다라는 게 조금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그죠. 그 약속 지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네, 되게 맞아요. 잘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하신 핵심 콘텐츠 한 가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 네. 고객이 주신 질문에 아주 전문가다운 솔루션을 제시하셨는데 혹시 돈을 모으고 싶으신 분 계시면 오늘의 콘텐츠에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질문은 20대 중후반의 공무원입니다. 29살이시고요. 주변에서 주식이나 코인 등 재테크 관련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월급하고 적금만으로는 집 한 채도 못 살 것 같다. 주식하고 코인은 너무 도박인 것 같고 결국 부동산이 맞는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재테크를 시작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는 단계별로 목표를 좀 정하시라고 얘기를 드려요. 단계는 단기, 중기, 장기로
금액을 설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단기를 3년 내에 1,000만 원을 모으겠다. 근데 그 1,000만 원을 그냥 1,000만 원 모으는 게 아니고 이름표를 붙여주셔야 돼요. 돈에는 눈이 달렸기 때문에 딴 데 도망갑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름을 꼭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그럼 번째, 1,000만 원이라고 해서 이름표를 뭐라고 붙여요? 1,000만 원? 1,000만 원, 뭐 부동산 투자 시작하는 금액 아, 1,000만 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말 그대로 내가 집에 전세 자금에 필요한 금액 1,000만 원 이름이 꼭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좋습니다. 않으면 딴 데 갑니다, 돈이. 그래요. 두 번째. 번째는 재정 현황표를 확실하게 파악하셔야 되는데 고정 지출, 고정 수입, 변동 지출, 변동 수입 이런 거를 표에다가 아주 세세하게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 달에 내가 얼마큼 쓰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가계부를 통해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필요 없는 지출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부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나 돈 없으니까 공부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미루시는 분들을 정말 제가 열이면 한 9명 봤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돈은 돈대로 모으면서 공부는 공부대로 꼭 하셔야 돼요. 공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재테크 경제 관련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인드 공부하셔야 돼요. 네, 마인드는 분명히 만약에 마인드가 내가 딴 데로 가게 되면은 그 돈이 금방 흩어져요. 돈이라는 게. 그래서 두 가지를 꼭 공부하시면서 행동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마인드를 배워야 됩니까? 나도 돈을 모아서 투자할 수 있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마인드. 자신감. 네. 안 그러면 여기저기 쫓아다니실 거예요. 코인 했다가 주식 했다가 남이 돈 벌었대. 그럼 걸로 갔다가. 그렇죠.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박미진 사장님은 이런 컨텐츠를 이제 블로그나 이제 앞으로 유튜브나 등등에서 많이 발행하면서 이제 고객들과 연결을 할 겁니다. 자, 이 콘텐츠 작업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비전, 기대되는 상황 세 가지는? 네, 제가 일단 토지를 컨설팅 하다 보니까 매월 5억 이상 토지 계약할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토지 컨설팅이나 자산 컨설팅 할 사람들이 매월 20명씩 생기는 거. 이 정도면 줄 세우겠네요. 네, 세워야죠. 그리고 키맨이라는 게 저희 업계에서는 소개시켜주는 사람을 키맨이라고 해요. 이 사람을. 그래서 찐팬이라고 하죠. 한 명. 그래서 한 명당 3명 이상 소개해주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콘텐츠 발행을 통해서 기대되는 이 비전을 적은 사장님들 중에서 우리 박미주 사장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상업적이며 가장 비즈니스적이고 가장 속물을 저렇게 액수까지 딱딱 사람 명수까지 이래 이루어지죠. 그죠?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본인은 어때? 이 콘텐츠 코칭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하신 것 같습니까? 50% 정도 성장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너무 많은 양의 일을 하다 보니까 15년을 하다 보니까 전혀 정리가 아예 안 됐었거든요. 객관화도 안 됐고 그냥 원래 해왔던 거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하겠지라는 약간의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도저도 안 되는 느낌이었는데 딱 시간을 정해서 제가 콘텐츠 타임 시간을 정하고 잘하셨더라고요. 네, 블로그 발행 시간을 딱 정하니까 근데 도장 깨기 하듯이 하나하나씩 하나니까 매일 했던 목표 이상의 성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좀 객관적으로 잘못된 거, 잘한 거 파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할 건 해야 된다라는 거가 명확하게 좀 목에 칼이 들어왔어요? 놀라운 일인데. 목에 들어와도 할 건 해야 된다. 이런 게 확실히 바뀌게 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너무 잘하셨죠? 그죠? 자, 우리 사장님들 들으시면서 우리 박미지 사장님의 콘텐츠와 그간의 노력을 보시고 자, 박미지 사장님 댓글에 자, 응원의 한마디, 격려의 한마디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도 올려보실까요? 네. 되게 많이 긴장하셨나 봐요. 물을 되게 많이 드시는 거. 아니 오프라인으로 대면으로 했으면 어쩌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오시면 더 잘하시죠. 그죠? 네, 댓글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댓글은 또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에게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힘이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또 이런 에너지를 내가 만들면서 또 여러분들은 또 좋은 에너지를 받으시겠죠. 그죠? 자, 올려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박민준 사장님은 이제 다른 분도 대부분 다 3개월 동안 멘토링을 받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콘텐츠 코칭뿐만이 아니라 3개월 멘토링을 받으시면서 우리 박민준 사장님은 어떤 것들을 좀 얻으신 것 같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우선
제가 정리가 좀 됐어요. 제 스스로가.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던 제 스타일이 딱 정확하게 그 시간은 꼭 하다라는 게 좀 명확해지고 그걸 보니까 저희 옆에 신랑이 옆에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떨리는데 계속 닥달하더라고. 할 건 하라고. 신랑의 도움이 컸군요. 네. 잠깐만 나오라 그래요. 예. 잠깐 와보라. 예. 안 된대. 도망갔어요, 지금. 네?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제가 네. 잡아먹는 줄 아는 분인데 그건 안 잡아먹습니다. 네. 저는 영상 찍을 때도 엄청 코치해 주더라고. "그렇게 웃으면 안 돼." 이러면서. 그런데 제가 부르는데 카메라는 네. 도망가고 재밌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박민지 사장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올리신 댓글들 좀 몇 개만 좀 들어드릴까요? 네. 자, 제가 박민지 사장님, 네, 많은 분들이 좋은 댓글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네, 제가 잠깐 이렇게 헤매고 있네. 네. 자, 박민주 사장님 발표에 많은 분들 제일 최고의 댓글을 많이 다셨네요. 그죠? 네. 자, 네. 저도 100억 자산, 갑자기 100억 자산을 가꾸신 분들이 박미재 대표님 옆에만 붙으면 있으면 되나요? 그죠? 네. 아주 불편하지 않을까. 박미재 대표님의 목표인 경제의 독립을 위해 응원합니다. 좋습니다. 믿음직한 대표님, 경제의 독립을 꿈꾸는 고객들, 박미재 대표님에게 가면 좋겠습니다. 책임감과 이타심, 책임감과 이타심을 얘기를 많이 하시나? 자신감 있는 음성, 신뢰감 뿜뿜입니다. 응원할게요. 네, 여기 고객 한 명, 네, 추가합니다. 네, 통큰, 박미재 대표님의 통큰, 네. 저는 그냥 넓은 사장님, 네, 통큰 박미재 대표님, 경제의 독립을 위해 다양한 경우와 구체적인 솔루션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명확한 솔루션, 왠지 제가 코칭받아야 되고, 오늘 아주 영업의 효과가 엄청 크네요. 통장에 이름 붙이기 참신하고 유익했던,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혜연 사장님까지 경제적 어려운 분들에게 체계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박미지의 멋진 비전을 응원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분 뵙겠습니다. 우리 우정희 사장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정희 사장님은 글을 참 잘 쓰시는 분입니다. 지금 또 인터넷 신문에 기자로 활동을 하지만 또 원래 신문 글도 잘 쓰셨던 분인데 이분의 나다운 코치 여기에 이분의 이제 고객은 살맛 나는 삶을 원하는 엄마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자기다움, 그다음에 치유 글쓰기. 네, 딱 이 어머니들에게 대단히 필요한 것들을 지금 얘기하시고 계시죠. 네. 사명서를 읽어볼까요? 살맛 나는 삶을 원하는 4050 엄마들에게 소통과 긍정의 강점을 활용해 나다움을 찾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 그죠? 예. 제가 이렇게 몇 번 개인적으로도 뵀는데 소통이 참 잘 돼요. 잘 들어주십니다. 예. 잘 들어주셔서 마음까지 뺏기게 만드는 놀라운 마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 혹시라도 우정희 사장님을 뵈면 눈을 너무 심하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빠질지도 모르니까. 네,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허무하죠? 어떻게 하면 좋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요. 저만 뒤처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화를 낼 일도 아닌데 아이에게 자주 화가 나요. 실수할까 봐 겁나요. 네, 자, 이런 여성분들의 질문에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효과적인 솔루션들을 주고 계십니다. 네, 자, 우리 우정희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본인이 박수를 치고 있어요. 빨리 나와야지. 네, 자기소개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인 기업 126기 콘텐츠 코칭 스쿨 13기 나다움 코치 우정희입니다. 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요즘 죽어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누가 죽여? 죽어라? 죽어라 죽겠다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살맛 나는 삶을 원하는 4050 엄마들에게 소통과 긍정의 강점을 활용해 나다움을 찾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컨텐츠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에너지 넘치는 거 보니까 좋습니다.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연습한 거예요? 네. 처음에 뵀을 때 하고 좀 많이 그때 좀 많이 복잡해 하셨는데 지금은 아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콘텐츠는 어떤 의미입니까? 네, 나에게 콘텐츠란 고객입니다. 왜냐하면 음. 콘텐츠를 만든 이유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콘텐츠를 만들 때도 고객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고객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콘텐츠 하나하나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나에게 콘텐츠랑 고객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쭉 생각했습니다. 뻥치고 있네요. 예, 솔직히 해줍시다. 네. 네.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과정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네, 저는 매 수업 시간에 음. 발표와 카페 관리가 가장 도움이 사장님의 됐는데요. 카페 관리. 네네네. 왜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도 발표하는 게 좀 굉장히 많이 떨리고 또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게 힘들었던 사람인데 이 수업 시간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발표를 무려 5번이나 했고 또 오늘도 하고 무려, 네. 있습니다. 네네. 횟수가 거듭될수록 또 이제 실패도 괜찮고 잘못해도 괜찮다는 생각들이 있었고 또 동기님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지금은 또 걱정이 많이 줄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좀 발표가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또 이제 매일 질문 3개씩을 만들어야 하고 또 뭐 목표 관리를 해야 했던 카페 관리. 네, 참 고단한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많이 고단하게 해드렸군요. 뭐 못한 날도 있지만 이게 꾸준히 질문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지속적인 블로그 발행이 가능했는데요. 예전에는 도대체 블로그에 뭘 올려야 되나 이게 매일 고민하다 보니까 블로그를 좀 사실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꾸준히 질문을 만들어 놓고 솔루션을 찾다 보니까 이런 블로그 발행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요. 이런 2가지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아주 열심히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3개월 동안에 이제 멘토링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면서 우리 아마 우정희 사장님이 3개월 멘토링 프로그램을 가장 일바로 신청하신 분일 거예요. 예.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막 먼저 하겠다고 들이대셔서 밤에 막 사무실에 와서 막 얘기하시고 할 때 열정이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3개월 멘토링을 할 땐 각자 비공개 카페로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구축할 수 있는 걸 저랑 둘이서 이제 가입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제일 잘하셨고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가 하나가 고객, 하나가 콘텐츠. 이게 2가지 목표, 콘텐츠. 그래서 아까 박미지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 멘토링 할 때 본인은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업을 하기 위한 고객의 미팅, 그다음에 콘텐츠. 이 2가지를 이렇게 움직이면 거의 2가지가 함께 만들어지면 경쟁력이 생기죠. 그죠?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본인이 만든 여러 가지 콘텐츠 중에 1가지 질문과 3가지 솔루션이 되어 있는데 답이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는 이유는요. 다른 것보다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어야 가공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유튜브를 하거나 칼럼을 쓰거나 뭐 오디오로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우정희 사장님의 콘텐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네. 30대 워킹맘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도 있는데요. 제 고민은 아이에게는 당당하게 살라고 하면서 정작 제 자신은 당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회사든 집이든 심지어 친구를 만나도 상대방에게 많이 맞춥니다. 내 의견보다는 남에게 맞추면서 눈치를 많이 봅니다. 남의 시선이 너무 따가워 내 행동과 내 말에 너무 제약을 많이 둡니다. 저는 왜 늘 남에게 맞추기만 하면서 살까요? 남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자 여기에 뭐라고 솔루션을 주셨습니까? 네, 첫 번째, 타인을 의식하는 이유를 찾아보세요. 보통은 내가 타고난 기질이 그래서 또는 뭐 사주팔자가 그래서 성격이 그래서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오래돼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는데요. 저도 40이 넘어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타인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는 이유가 뭔지 꼭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찾아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이유를 꼭 찾아보세요. 그렇죠. 둘째,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타인을 많이 의식하고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은 나보다는 남에게 관심이 더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제부터는 타인에게로 향해 있는 안테나를 나에게 돌려야 합니다. 쉽지 않겠죠? 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차근차근 찾아보세요.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포기하지 말고 꼭 찾아보세요. 예. 네, 3번째,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글을 쓰면서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첫 번째와 2번째에 질문했던 눈치를 보는 이유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민만 하지 말고 글로 적어보세요. 생각만 하면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니다가 그렇지. 생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같은 생각 속에서 뱅뱅 돌기만 할 겁니다. 글로 꼭 써보세요. 매일매일 그 질문들에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어렵지 않습니다. 잘 써야 한다는 생각 버리세요.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한 줄이라도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내뱉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글쓰기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 내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생각이 훨씬 명료해지고 얻고자 했던 답도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남의 눈치 보는 거 정말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는데요. 나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그렇게 낭비하실 건가요? 이제부터는 나를 탐구하는 데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고 편안한 신세계를 맛보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하셨죠? 네, 말씀도 자신 있게 너무 하셨고 듣다 보니까 혹시 이게 본인에게 주는 내용은 아닌지.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부터 먼저 시작하게 되는데 어찌됐건 우정희 사장님 잘하셨고요.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콘텐츠 발행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기대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 보세요. 네, 제가 이 세 가지 쓰면서 정말 제가 낯뜨겁고 부끄러워서 왜요? 그랬지만, 네, 이런 거를 잘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쓰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괄호 속에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만큼 이루어진다. 이거를 보고 그렇지. 네, 썼습니다. 네. 첫 번째, 치유 글쓰기와 나다운 분야 도서를 1년에 한 권씩 출판하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 예. 두 번째, 강연과 치유 글쓰기 그리고 나다움 독서 모임 클래스로 월 2천만 원 수익화한다. 세 번째, 나의 독서 모임 클래스가 독서 문화 전파에 공을 세워 대통령상을 수상한다. 이렇게 세 가지 기대되는 상황을 적어봤습니다. 정희 씨의 성격상 엄청 노력했는데요. 예, 이건 엄청 도전하는 건데. 예. 이거 잘못하면 이루어지겠는데요. 예. 자, 콘텐츠 코칭을 통해서 본인은 어떤 점을 얼마나 성장하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0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네, 뭐 마음으로는 100%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0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70%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에 대한 두려움이 진짜 많이 줄었고요. 콘텐츠를 또 꾸준히 만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70% 성장했고 그래. 나머지 30%는 이 과정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우정희 사장님 소개 들으시면서 우정희 사장님께 드리고 싶은 글. 오늘은 이제 돈 같은 거 없습니다. 경력금 이런 거 없으니까 오늘은 글로 댓글에다가 우리 댓글에 우정희 사장님께 격려와 응원과 생각이 났던 것 여러분들 정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겨주시고요. 자, 쭉 남겨주세요. 네, 오늘 발표하시면서 좀 애쓰셨는데 보니까 되게 잘하시는데요. 연습을 엄청 많이 하셨나 봐요. 다면이 앉혀놓고 연습을 하셨나 봐요. 네, 참 아들은 무슨 죄인지. 네, 네. 엄마의 성장에 아이들이 함께 도와야죠. 그죠?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자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이제 우리 우정희 사장님 이제 3개월 멘토링 받으시면서 콘텐츠 코칭 하시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신 결과 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정희 사장님이 이렇게 와서 해보시니 네, 김효한 교수는 어떤 사람 같습니까? 네, 아주 위험한 질문, 리스크를 안고 묻는 질문입니다. 네, 네, 우정희 사장님에게 네, 네, 김효한 교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삶의 교차로에서 헤매는 분이라면 꼭 만나야 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뭐 길을 알려줍니까? 네, 저도 이제 뭔가 해보고 싶어서 많이 알아보고 많이 했었지만 참 그 갈피를 잡는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갈팡질팡 뭐 했던 그 시점에서 교수님을 알게 됐었고 정말 없던 용기로 들이댔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고 또 이렇게 발표까지 했다는 점에서 저는 몇 달 전이라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지금 해냈기 때문에 네, 저처럼 헤매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은 만나봐야 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해요.
예, 네. 생글생글 웃으면서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 질문들이 거의 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그거 진짜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처음 뵀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네. 우리 요즘 가장 사람들에게 필요한 콘텐츠, 우리 송미정 사장님께서 당당한 나를 위한 콘텐츠 원합니다. 살맛 나는 엄마들. 이게 아주 재밌는데요. 살맛 나는 엄마들. 많은 엄마들이 엄마와 아내, 딸로서 삶에서보다 자신의 삶에서 살맛 나는 세상. 그죠? 나다움 꼭 필요한 것들. 제가 힘들어할 때가 힘들었던 때가 있는데 우정희 대표님 만났더라면 좋았겠다. 그럼요. 네. 이호경 사장님, 나를 나답게 만드는 거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손은주 사장님도 귀한 얘기. 박미진 사장님, 살맛 나는 삶. 이게 많이 꽂혔나 봐요. 살맛 나는 삶. 네. 우정희 대표님도 네, 서로 좋은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예. 자신의 치유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라고 이수미 사장님이 질문을 넣어주셨네요. 네, 이런 돌발 질문, 우정희 사장님 스타일 아닌데 잘 이겨서 답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치유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끊임없는 탐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라고요? 끊임없는 탐구,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래요. 네, 왜냐면은 나를 놔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따가 여기 답글로 네.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수미 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우정희 사장님 잘하셨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손은주 사장. 이숙희 대표님 들어오셨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네. 좀 급하신 것 같아서요. 이숙희 네. 사장님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잠깐 할게요. 네. 우리 이숙희 사장님은 참 바쁘신 분입니다. 유치원 일하시면서 또 사업도 하시면서 보더니 바디 예술 디자이너, 아마 이거는 건강을 통해서 예술적으로 바디를 만든다라는 것 같아요. 맞죠? 네, 제가 또 한통합니다. 자신의 일을 열정적으로 하기는 원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고객입니다. 해독과 비움의 과정, 이게 이제 우리 이숙희 사장님의 제품이고요. 건강한 성공자가 되도록 비전이죠. 고객 대표 콘텐츠 리스트는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살이 찌나요? 어머, 그죠? 예.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찝니다. 예. 왜 먹어도 살이 안 찌나요? 본인이 갖고 있는 건강의 문제, 다이어트도 있고요. 잠이 안 오나요? 운동으로 살 빼면 되지, 해독이 필요한가? 여러 가지의 건강에 관련된 질문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 이숙희 사장님 나오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자기소개하세요. 네. 저는 이제 효소 해독으로 건강하게 또 이쁘게 이제 몸매를 예술적으로 만들어지는 바디 예술 디자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너무 가치로운 일이고, 또 제가 여태껏 살아왔던 이제 어린이집 교사로서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서 나이를 이제 50대를 넘어설 때 이제 딱 맞아지는 귀한 사업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김영환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업의 여러 분야들이 모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이번 콘텐츠 스쿨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숙희 사장님 통해서 건강해지시고 다이어트를 한 20kg 뺀 어떤 분이 내 새로운 꿈이 생겼다고. 그래서 무슨 꿈이 생겼습니까? 했더니 재혼의 꿈이 생겼다고. 네. 아내가 살을 빼면 재혼을 하나 봐요. 그죠? 그 정도로 네, 아주 놀라운 바디 디자인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사장님 하시면서 나에게 콘텐츠란 무엇입니까? 네, 저에게 콘텐츠란 사업의 씨앗이었습니다. 이제 왜요? 콘텐츠 스쿨을 통해서 콘텐츠 콘스 시간 속에 짧았지만은 그걸 생각할 때마다 이제 하나하나 씨앗을 이제 제가 뿌리는 기분으로 콘텐츠를 생각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렇죠. 과정 중에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이제 교수님과의 전화 통화였는데요. 제가 이제 투잡을 하다 보니까 낮 시간에는 전혀 그래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벽 시간과 또 아침 시간에도 고객님 미팅을 하고 밤에도 미팅을 하고 퇴근하면 거의 밤 12시인데 그럴 때 제가 목소리가 완전히 깨어져 있었을 때 교수님과의 전화 통화가 실은 이렇게 멘토링을 넘어서 가지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 교수님은 모르셨겠지만 저는 위로받았던 시간이어서 교수님과의 전화 통화가 제일 도움이 되었습니다. 야, 제가 또 이숙희 사장님을 위로를 해드렸네요. 참 대단해.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자, 우리 이숙희 사장님 오늘 준비하신 콘텐츠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자,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네, 배달 음식을 자주 먹으며 갑자기 살이 푹 쪘습니다. 맞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살이 찌나요? 그리고 본인이 아는 거 아니에요? 운동으로는 왜 체중 예, 저였어요. 네. 그리고 운동으로는 왜 체중 감량이 어. 안 될까요? 이럴 때 이제 저희의 답이 몸은 정말로 정직하거든요. 음. 어제의 나의 삶이 지금의 현재의 나의 모습이듯이 나의 몸은 어제 내가 먹은 음식의 모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정직하고 또 우리 몸에 갑작이라는 건 없어요. 맞아요.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는 친정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몇 달 사이에 막 일들이 있는데 이 콘텐츠 스쿨을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저도 저희 친정 어머니를 뵈면서 갑자기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또 집 청소처럼 내 몸에 해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떠한 건강한 게 들어와도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 엘리베이터 속에 사람이 꽉 하고 있는데 내가 비집고 들어간들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내 몸에 나쁜 것들 그리고 나의 몸이 지금 나의 몸에 만족하다면 계속 드시던 대로 또 그렇지. 사시는 대로 하시면 되지만 지금 나의 현재의 점검해 봤을 때 아니다, 불만족스럽다 또는 고쳐야 될 게 있다. 이렇다면은 정말 그 과정을 돌아가야 되겠죠. 그 해독과 비움의 과정을 인생에 한 번은 경험하셔야만이 정말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콘텐츠는 저의 말씀을 너무 유튜브가 잘하시네요. 만들어지면 보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콘텐츠 발행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기대, 뭐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콘텐츠 스쿨을 하면서 좀 다시 한번 사업에 임하는 진지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콘텐츠가 사업의 씨앗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팀원들 관리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저는 또 최근에 저희 25년 살았던 남편을 버리려고 이제 리더십 세미나를 데리고 갔는데 그 남편이 눈이 확 띄면서 저희 효소 해독 사업에 완전 뛰어들어 버린 거예요. 어머, 할렐루야. 하고 갔었는데 세상에 어마어마한 팀 하나 다시 데리고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헤어지지도 못하고 하루 25년 가서 더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걸 보면서 새로운 저희 신랑을 보니까 이게 어떤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 이 효소 해독 사업의 건강 사업에 임하는 그 사람의 열정을 볼 때 새로운 걸 만나서 이거를 좋은 거를 전하지 않았다는 걸 저보고 너 이때까지 뭐 하고 살았냐 이러면서 본인의 사장님들 아시는 분들한테 다 전하고 다니는 걸 보면 제가 진짜 바로 옆에서 보면서 저의 다시 한번 이제 사업을 제대로 이 건강 사업에 사명감 가지고 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진지한 남편분께 마음가짐이 뭐라고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버릴라 했더니 알아가지고 붙네. 더 잘해라 이랬죠. 네. 그랬습니다. 제가 개혼 더 없이 잘 하려고 행복하게 합니다, 이제. 사시길. 네. 네. 본인의 이 콘텐츠 네. 코칭 때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저는요, 처음에는 50% 성장이라고 했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고객 미팅 중에 나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진짜 100% 성장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영상도 오늘 조금 전에 찍어서 올리고 PPT도 만들어 올린 게 굉장히 바빴지만 여기에 들어오기까지가 제가 힘들었지만 들어오고 나니까 저 100%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숙기 사장님 소개 들으시면서 어떤 응원과 어떤 격려를 주시겠습니까? 자, 댓글에 남겨주세요. 네, 정말 바쁘시고 이분이 낮에는 어린이집에서 일하시고 저녁에는 GSL이라는 효소 사업을 하세요. 참 시간이 없죠. 예. 근데도 이제 너무너무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이 이숙기 사장님의 남편분을 투입했으니 사업이 앞으로 이제 잘 되겠네요. 더 크게 되겠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자, 이숙기 사장님 오늘 이렇게 준비하신 거 이렇게 발표하시니까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네.
아침까지만 해도 제가 이 과제를 못 올려가지고 정말 불편한 마음이었었는데요. 그 아침에도 저희가 맨발 걷기라든지 고객님 미팅들이 다 있었거든요. 네. 그 가운데도 놓치지 않고 그래도 이 숙제를 하고 숙제를 또 도와주시는 저희 또 본부장님이 계시잖아요. 네. 이모금 스님께서 또 도와주시기도 하고 영상도 찍어주셨고 그리고 이제 또 저 대신에 또 저 자리에 미팅 자리에 앉아 계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저 하나만이 아니라 또 중간에 문자 주신 실장님 또 교수님 진짜 또 제가 열심히 참여는 못하지만 저희들 콘스비팀의 단톡방에 대표님들의 글들 이런 거 보면서 진짜 힘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와 정말 모든 사람들의 이런 도움이 있지 않고는 요 짧은 시간도 낼 수 없다는 게 진짜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너무 갑자기 막 울컥한 거 있죠 지금. 저 혼자 차 안에서 저 앞에 미팅하는데 운전대에 에어컨 켜가지고 시커먼 데 앉아가 저 바깥에 가면 예쁘거든요. 좀 예쁜 아니, 모습 지금도 보여드려야 예쁘세요. 되는데 시커먼 데 앉아가지고 그래 다른 거는 없고 대표님들 저 이제 발표 영상 올린 거랑 PPT 자료 한번 보시면 삶이 바뀐 기적을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다 끝까지 참여는 못하지만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오는 거 보고 대표님들 그래 댓글 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숙기 사장님 조금 박수 한번 이따가 주세요. 나가겠습니다. 네. 감동입니다. 네, 감동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숙기 사장님이 올리시는 컨텐츠에 오늘 고객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컨텐츠를 꾸준히 남기시면서 이제 본인의 사업을 이제 성장시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손은주 사장님 하시겠습니다. 네, 손은주 사장님은요. 예, 사실 이제 이번에 발표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게 분야가 다 달라요. 그냥 분야가 다른 건 너무 당연한데 그거를 꿈이 다르다고 얘기하지 못하고요. 고객이 다르다라고 얘기해야 옳습니다. 고객이 다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특히 지금 이제 발표하신 여기 손은주 사장님은 방사선 전문가입니다. 방사선 쪽에 공부를 오래 하셨고요. 학위 공부도 그다음에 방사선에 관련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본인의 브랜드명은 방사선 퍼실리데이터입니다. 열정, 끈기, 성장 이제 본인의 키워드고요. 일과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특히 방사선 안전을 알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열정, 끈기, 성장을 바탕으로 행복한 성장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저는 잘 모르는 분야이긴 한데요. 이 방사선, 방사능 좀 다릅니다. 근데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일을 하고자 원하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콘텐츠를 많이 만드셨는데요. 네, 항공, 운송, 오자, 승무원의 경우 우주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 어떻게 합니까? 방사선, 방사능 어떻게 다릅니까? 유럽에서는 후쿠시마 생산량 허가 있는데 정말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방사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지식에 대한 콘텐츠를 지금부터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네, 자 우리 손은주 사장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손은주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1인 기업, 부탁합니다. 네, 1인 기업 125기 손은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의 브랜드명은 방사선 퍼실리테이터인데요. 사명은 일과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특히 이제 방사선 안전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저의 그동안의 열정, 끈기, 성장을 바탕으로 행복한 성장을 돕기 위함인데요. 사실 저는 연구소 방사선 안전관리를 하고 있어요. 20여 년 동안 해왔는데요. 조금 분야가 다르죠. 그러나 이제 공통적으로 방사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또 저도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하고 싶어서 이번 컨텐츠 공부하고 또 같이 나누고 또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콘텐츠 코칭 스쿨 하면서 본인에게 콘텐츠는 어떤 의미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저에게는 콘텐츠는 닻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배가 이렇게 바다에 항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또 항구에 닿아서 정박을 해야 되는데 정박할 때 안정적으로 그렇죠. 닻을 내리고 고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방사선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 두려운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올바르게 이해해드리는 야구에서는 일루수 또는 이제 뉴스 앵커가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제 역할을 좀 포커싱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고 저도 저의 그동안의 경험들을 나누고 싶다는 의미에서 콘텐츠는 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소명감을 갖고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자, 과정 중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네, 매주 수업이에요. 제가 음, 매주 수업 때 저의 경우는 조금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서 또 소소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질문으로 만드는지 그런 부분이 저는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음, 감사하게도 그런 부분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요. 제가 조금 잠이 많아갖고 1대1 코칭을 몇 번 빼먹었는데, 음, 카페 운영하는 그 방법도 알려주셔서 음, 사실 루틴하게 하는 게 좀 저는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음, 그 루틴을 어떻게 할지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날마다 이렇게 뭐 좀 안정적으로 음, 콘텐츠를 발행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좀 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만드신 수많은 콘텐츠 중에 한 가지.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네요. 이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네, 지금 핫하죠. 굉장히 궁금하시고 두렵기도 하시고 도대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데 안전할까요? 이 그렇지. 부분이거든요. 어, 대부분 이제 트리튬이 뭐예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음, 그래서 먼저 트리튬은 우주 방사선에 이렇게 의해서 만들어진 방사성 물질인데요. 음, 자연에도 있어서 음, 사실 이 위해도는 조금 적습니다. 근데 양이 음, 얼마나 될지가 좀 궁금한 거죠. 음, 그다음에 이제 국제 기준을 보면은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게 그 기준이 6만 베크렐이에요. 1리터당. 근데 이제 국제 기준은 1,500인 거죠. 1,500 베크렐인데요. 한 40배를 희석해서 이제 바다에 방출하겠다. 우리 과학적인 계산값은 사실 맞아요. 근데 음, 이제 세 번째, 우리 조금 생각해 보면 두렵죠. 그리고 우리 먹거리도 걱정되는데, 그러면 이게 진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음, 뭐 계속 방송은 나오지만 그 일본의 이제 책임 있는 실행력이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요. 음, 어떤 사전의 검토 방법이라든가 측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앞으로 무슨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런 음, 부분을 좀 완성도 있게 일본이 좀 해주고 또 음, 그 여러 나라 저희 특히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뭐 양이라든지 방출 시기는 신중하게 그, 검토해서 결정하는 게 훨씬 낫다고 보고요. 지금은 많이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조금 두고 보시고 그리고 저희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올바른 시각에서 어떤 보는 시각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사선 전문가께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의견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만드신 컨텐츠 발행을 통해 기대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으시고 비전은? 네, 그렇죠. 그 사내에서 뭐 방사선 안전 전문가 인정받는 거 외에도 음, 외부에서도 그 전문가라는 걸 인정받고 또 그로 인해서 강의 제의도 받고 사실 외부 강의를 많이 제의받았으면 음, 좋겠어요. 그걸 음,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방사선 안전에 대해서 문화를 확장할 수 음,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해서 음, 저희의 그 정보나 그다음에 어떤 두려운 마음이나 음, 올바른 시각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그래요.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콘텐츠 코칭 통해서 얼마나 어떤 부분 어떻게 성장하셨습니까? 네. 제 일로만 시작한 건데, 이렇게 대중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서 지금은 막 시작이고 그래서요. 한 30%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질문을 어떻게 뾰족하게 해서 시원하게 좀 해결을 해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제 나머지 한 70%가 이제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하고 그렇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기대되고 지금은 30%보다는 70%가 더 굉장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손은주 사장님 얘기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또 어떤 격려와 응원을 해주실 건지 댓글에 자 지금부터 달아주세요. 손은주 사장님입니다. 네, 손은주 사장님께는 한 가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어요. 사장님이 처음에 저를 만나서 이른기업에서 요 컨텐츠 코칭하기 전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컨텐츠하고
또 저랑 이제 상담하시면서 이제 본인의 업으로 돌아가서 이런 전문 분야지만 콘텐츠를 만들게 되지 않았죠, 그죠? 이렇게 변화가 좀 있었는데 어떠셨어요, 은주 씨 생각에 지금은? 저는 좀 감사했어요. 사실 그동안의 일을 이제 그만해야 되나? 뭐 조금 약간 후회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리고 버리지 말라.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어떻게 물에 빠졌다가 건져지는 느낌이요? 그런 그 느낌 전에는 받았거든요. 준비했던 그래서 콘텐츠가 뭐셨죠? 이제 독서하고 글 쓰는 사실 좋아해요. 그 음. 부분을요. 그래서 하면은 좋겠다. 그리고 좀 글 쓰면서 위로가 많이 되고 정리가 많이 돼서 그 부분을 좀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냥 그거는 그냥 기본 바탕으로 끌고 가도 살면서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동안에 했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컨텐츠를 발행해서 좀 저의 그 성장했던 부분도 보여드리고 또 저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 그거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그 방법 제시를 해주시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좀 든든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네. 보면 이제 그 전에 본인이 뭐 자기계발 형태로 글 쓰고 독서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약간 좀 보편적인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너무 오랫동안 방사능에 대해 공부도 하고 일을 했던 경험을 그냥 버리긴 좀 아깝고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을 본인이 했던 전문 분야를 보편적인 수준에 맞추는 연습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예. 자, 많은 분들이 좋은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네, 보니까. 네, 전문가로서 방사선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이런 댓글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죠. 그죠? 서로 힘이 되고요. 그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업에 인정받아 방사선 안전 전문가로 널리 알려지실 거라. 좋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가 많은데 궁금한 점. 네. 이거 댓글 올리신 분은 지금 이제 제주도에 살기 때문에 이슈가 되지 않을까. 전문적인 지식을 나눌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대표님. 1인 기업에서 인정받으셨으니 이제 쭉쭉 뻗어 나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염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주 많은 분들이 좋은 댓글을 많이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손은주 사장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잘하셨습니다. 네. 네. 그 다음이 강민정 사장님 맞죠? 네. 네, 강민정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강민정 사장님은 지금 이제 진해구나. 창원, 네, 창원에 계시고요. 사회복지사로 오래 하셨고 글도 잘 쓰시고 또 훌륭한 자녀 둘, 네, 이제 부모님이기도 합니다. 그 좀 큰 자녀가 지금 고등부 열정 캠프 참여해 있는데 우리 손은주 사장님은요, 저를 알기 전에 자녀 둘이 모두 우리 캠프를 보냈던데 저도 정말 깜짝 놀랐던 좀 열정적인 분이신데 우리 강민정 사장님도 본인이 워킹맘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본인의 그 사명을 보니까 높은 자존감과 능숙한 육아로 삶이 행복해지길 원하는 3040 욕심 많죠, 그죠? 자존감도 높고 능숙한 육아 이 두 가지 문제를 워킹맘으로서 해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컨텐츠를 보니까 자존감이 낮은 편이 10세 아이의 자존감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워킹맘이 퇴근 후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고일 자퇴를 하고 싶은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이건 전부 다 그 바쁜 워킹맘들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질문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또 이런 질문에 각각의 솔루션들을 아주 잘 갖고 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네, 자 우리 강민정 사장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네, 네, 자기소개해 안녕하세요. 주세요. 1인 기업 127기 강민정입니다. 브랜드명은 감성 마인드 코치고요. 네, 예전에는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그 비율이 높아졌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컸고 저는 엄마가 행복해야 또 가정도 행복하다 그 생각을 믿으면서 고객 사명 선언문을 높은 자존감과 능숙한 육아로 삶이 행복하기 원하는 3040 워킹맘을 돕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본인이 지금까지 콘텐츠 코칭 스쿨 하면서 본인의 콘텐츠란 무엇입니까?
네, 저에게 콘텐츠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핵심 도구입니다. 네, 그 이유는 어린 시절 제가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서 제가 크면은 아이들에게 꼭 행복한 가정을 꼭 선물해주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웃음과 여유가 있는 가정을 좀 꾸려서 이제 저만의 행복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행복한 비결을 나눠드리고자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아들 지인이가 이번에 고등부 캠프에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본인이 가장 감사한 건 우리 엄마는 매우 행복합니다. 이게 자기 인생에 굉장히 행복한 거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니 했더니 우리 엄마는 맨날 웃어요. 이렇게 웃는 걸로. 네. 과정 중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네, 저는 교수님과의 1대1 전화 멘토링이었는데요. 네, 제가 좀 애매하고 이건 어떻게 솔루션을 내야 될지 잘 몰랐을 때 교수님의 그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막 뭐라고 다그치진 않던가요? 네,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네, 다그치지 않는다고요? 다그친다고요? 다그치진 않으셨고, 네, 네. 포기하지 않게 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그 얘기가 그렇게 웃긴 얘기는 아닌데 잘 웃으시는군요. 네. 만드신 많은 콘텐츠 중에 한 가지 발표를 좀 하겠습니다. 자, 질문부터 솔루션까지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합니다. 네, 질문은 초1 아들을 둔 40세 워킹맘입니다. 퇴근해서 집안일까지 하면 지쳐서 편하게 드라마 볼 시간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나만의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아침에 저녁 식사까지 미리 준비합니다. 네, 퇴근 후에 몸도 피곤한데 시간제로 요리를 하는 건 힘이 듭니다. 그죠? 아침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저녁 재료까지 한꺼번에 준비합니다. 일을 하고 집에 오면 잠깐의 조리로 빠르게 준비를 끝내면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합니다. 워킹맘들은 집에 있는 엄마에 비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시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20분이라도 오로지 아이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아이와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합니다. 네, 세 번째는 미리 정한 시간까지 잠잘 준비를 시키고 재웁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자기 싫어하죠. 그렇죠. 잠자기 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을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이때 미디어 사용은 제어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정한 시간까지 누우면 책 한 권을 읽어줬습니다. 네, 이런 솔루션으로 한번 실행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본인 이런 콘텐츠를 발행을 통해서 기대하는 어떤 상황은 무엇입니까? 네, 첫 번째는 콘텐츠를 기반한 감성 마인드 프로그램을 만들어 월 3천만 원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네, 두 번째는 콘텐츠 관련 책을 출간하고 강연 의뢰도 받아 월 4회 이상 전국을 누비며 콘서트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나의 유튜브 채널이 유명해져 방송 출연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 행복한 가정 1만 가정을 만듭니다. 야, 멋집니다. 네, 꿈은 엄청납니다. 네, 콘텐츠 코칭 통해서 본인은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네, 저는 50%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지 막연했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콘텐츠 내용을 구체화하고 좀 명확히 할 수 있어 50%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쇼츠도 네. 되게 잘 찍으셨네요. 유튜브 채널 없으세요? 있는데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올리셔야죠. 과감하게 네. 올리십시오. 네, 네, 걱정하지 감사합니다. 마세요. 아무도 안 볼 테니 안심하시고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강민정 사장님의 발표를 이렇게 들으셨는데요. 참 에너지가 넘치고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 어떤 여력이 참 부럽기도 합니다. 또 본인의 이야기가 아주 삶에서부터 본인의 행복과 안정감이 이렇게 넘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분의 강민정 사장의 발표 들으면서 뭘 보셨습니까? 뭘 느끼셨습니까? 어떤 격려를 해주고 싶으십니까? 자, 지금부터 댓글을 시작합니다. 자, 댓글에 시작합니다. 원래는 이제 이 콘텐츠 코칭 스쿨 할 때 이런 내용들을 PPT로 만들어서 하나씩 보여드리며 설명을 했어요. 이번부터 좀 바꿔서 현장에서 실시간 소통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수정도 쉽고 서로 소통이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그 PPT 파일 만드는 게 아주 직원들이 밤을 샜는데 그거 없이도 본인이
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그죠? 강민정 사장님 오늘 이렇게 발표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마지막 자리인데, 네. 자, 네. 지금의 마음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기대되는 상황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공개 선언하는 거니까 이루어질 거라 확신이 듭니다. 그 중에서 뭘 제일 이루어지고 싶어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저요. 세 월 번째. 3천만 원이야? 아니요. 월 세 4회 이상 번째. 전국 강사야? 뭐야? 아니요. 세 번째. 행복한 번째? 가정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아, 네. 1만 가정? 네. 그럼 1만 유튜브네? 그렇게 아직 되나요? 첫 번째 쇼츠도 안 올리신 네. 분인데 1만 유튜브를 이제 꿈꾸고 시작해야죠, 교수님. 네, 지금부터 1만을 꿈꾸시는 우리 강민정 사장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누가 남았죠? 그러면서 봐라. 아까 보니까 공선주 사장님이 남은 거. 박샬롬 대표님. 네. 맞아요. 박샬롬 대표님. 박샬롬 대표님. 이거 같은데, 그죠? 아닌데? 앞에 있는데? 앞에 있어요? 네. 잠깐만요. 맨 밑에 박샬롬. 쪽에 네? 맨 밑쪽에 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박샬롬 사장님 좀 뵐게요. 이분은 참 하실 말씀이 많으신 분입니다. 네. 한 30년 동안 병원에서 근무하셨고, 이렇게 좀 이렇게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근데 병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 처음부터 제가 병원에 있던 경험을 가지고 뭔가를 시작하자 그랬을 때 콧방귀도 안 뀌셨던, 제 얘기 듣지도 않았어요. 예. 그냥 개무시하고, 그런 말 하지도 말라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던 분입니다. 그죠? 해피 샬롬. 이름이 박샬롬이에요. 이게 샬롬이 이제 평화라는 얘기인데, 얼마나 평화가 필요하면 이름을 샬롬으로 바꿨을까? 네. 이미 평화로우시겠죠? 네. 본인의 사명, 조직의 성장과 효율적인 성과를 올리고 싶은 병원장님, 그리고 모든 기관의 대표님들, 그리고 조직 내 팀원들의 원활한 관계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삶을 이루고 싶은 모든 분들, 거의 뭐 신격 존재입니다. 거의 뭐 한계가 없을 정도로 아주 기대치가 넓으십니다. 이분들을 위해 해피 샬롬으로 존재한다. 고객 대표 콘텐츠 리스트 대부분 다 병원에 가는 겁니다. 치과를 운영하는 원장들, 이런 문제들. 또 A 회사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손발이 맞지 않습니다. 조직원들의 동기부여 높이는 방법. 의사로서 병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법. 야, 정말 그죠? B치과 5년째 운영하는 원장님, 이런 분들. 주로 병원이나 의료기관의 리더십이나 관계, 서비스의 문제를 콘텐츠로 다루고 계십니다. 자, 우리 박샬롬 사장님 모십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의 브랜드명은 해피 샬롬입니다. 저는 의료기관에서 저의 강점인 따뜻함, 편안한 소통 능력,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소중한 마음을 이끌어서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이제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상담, 코칭, 멘토링을 통해서 어쨌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 향상시키고, 조직 내 협력, 목표 달성과 성과에 도움을 주는 중간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죠? 네. 아직 의사는 아니신데요. 병원에서 서비스를 담당하는 분위기만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의사나 어느 전문의나 원장님보다 병원에 대한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자, 본인의 콘텐츠란 무엇입니까? 나에게 콘텐츠란 자유배낭여행입니다. 왜요?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던 이런 불필요한 복잡한 이론들을 최대한 간소시키고 정리하고 체계화시켜서 체계화될 수 있었던 그런 시간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런데 왜 그동안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개무시하시고? 제가 교수님을 만날 때는 정말 그런 치과에 관련된, 왜냐면 제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고객들을 열심히 상담을 했는데 이게 결과가 좋으면 좋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못한 분들을 만날 때 제가 삶의 정체성을 잃었을 때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했군요. 네.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그럴 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 때나 얘기해서. 자, 과정 중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면의 헌생 시간. 늘 대표님은 저에게 질문을 주셨고, 저는
많은 질문 중에서 대표님이 해주신 질문이 제일 해답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늘 10년 동안 지금 계속 해답을 찾아서 이제 지금이야 용기 내서 이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자, 준비하신 핵심 컨텐츠 한 가지 보겠습니다. 여전히 병원에서 일어나는 원장님의 질문이고요. 거기에 우리 전문성 있는 우리 해피샬롬님께서 세 가지의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개인병원 5년째 운영하는 원장님입니다. 직원들의 내부 갈등과 잦은 퇴사 문제로 병원의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원활한 진료도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 운영을 하기도 힘들고 그죠? 또한 사장님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네요. 라고 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직원들의 의견과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갈등의 원인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걸 객관적으로 막아주세요. 세 번째는 병원 내 명확한 기준과 목표를 제시해서 그에 따른 적정한 피드백과 적절한 보상을 해주세요. 이유는 어쨌든 병원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뭘까요? 어쨌든 함께 일하는 소중한 인력이죠. 직원들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손발이 잘 맞아야지 병원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되거든요. 일하는 직원들이 일의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가져야 할 때 그때 환자들한테 스스로 진정성 있게 우러나온 서비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병원은 어떻게 될까요? 진정성 있는 신 고객이 늘어날 것이고 충성 고객이 고정적으로 늘게 돼서 원활한 병원 운영과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근데 왜 이렇게 의사들은 소통이 잘 안 될까요? 잘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잘 되지만 너무 의사들이 또 이렇게 되게 사사건건 간섭을 많이 한다거나 믿지 못했을 때 좀 그런 소통이 잘 안 될 수 있죠. 그래요. 그 그리고 의사들은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냐 했더니 옆에 계신 간호사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의사소통이라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거라고. 네. 엉뚱한 얘기를. 네. 자, 이렇게 하시면서 콘텐츠 발행을 통해 우리 사장이 원하는 기대되는 상황 세 가지 얘기해 보세요. 네, 일단은 이거는 제 사업적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했는데 일단 따뜻함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상담 코칭 멘토링을 통해서 일단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내고 고객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100명의 해피샬롬 리더십 코칭 전문가를 양성할 겁니다. 해피샬롬 리더십 코칭 전문가. 네.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조직의 리더 또 경영진들을 대상해서 어쨌든 리더십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콘텐츠를 제공해서 강연 의뢰가 들어올 수 있게끔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잠재력을 개발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상담 코칭 멘토링에 관련된 콘텐츠 발간해서 다양한 SNS에 해피샬롬 저의 가치와 브랜드를 홍보하고 고객을 모집해서 월 5천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월 5천만 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야, 월 5천만 원의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멋집니다. 자, 사장님이 콘텐츠 코칭 통해서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전 100% 성장 다 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98% 동안은 그동안 불필요했던 그런 것들이 어쨌든 정리를 통해서 일단은 새로운 변화였잖아요. 애벌레가 나비가 됐던 변화. 그렇기 때문에 훨훨 날려서 그런 꿈들을 다 이룰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이 질문에 의하면 100%가 아니라 100% 성장이냐면 98% 지금까지 경험이 있었고 2% 성장하셨군요. 네. 네. 결국은 이제 콘텐츠 코칭 스쿨에서 본질이 바뀌었어요, 교수님. 아니 괜찮아요. 저 그런 걸로 기분 나쁘거나 상처받거나 저도 그런 일 없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그렇게 뭐 개무시했는데 뭐 그 상관없습니다. 98%는 다 교수님의 한 이제 와서 그렇게 보충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98% 본인이 너무 잘하셨고요. 2%를 콘텐츠 스킬 과정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해피샬롬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병원의 멋진 사업을 이 콘텐츠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려 생각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우리 박샬롬, 해피샬롬, 박샬롬 사장님께 주고 싶은 어떤 격려들, 응원들 또 들으시면서 기억나는 것들 자, 우리 거기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작합니다. 네. 자, 어떤 얘기를 남겨주시고 싶고요. 네. 지금의 그 열정이 네,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으시길
그래서 열심히 그 콘텐츠를 통해서 본인의 기반이 탄탄해지길 바랍니다. 네. 자, 움직여 주세요. 네. 자, 마지막이시죠? 아니다. 공선주 사장님 마지막이구나. 네. 좋습니다. 네. 교수님, 네. 근데 교수님 저한테 그거 안 물어보세요. 네? 저에게 교수님이랑. 네. 뭐 지금 제가 안 물어보면 맞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장님께 김영환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저에게 교수님이랑 10년 전에 만났던 교수님이신데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전 감사합니다. 교수님 만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만난 지 얘기를 꼭 10년 된 해드리고 이렇게 가서 제가 갑자기 가슴이 출렁댔습니다. 10년 된 뭐 남친으로서 이렇게 할까 봐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해줘서 감사하고. 저희 네. 딸과의 인연이 벌써 10년 됐습니다. 그러면 더 오해해요. 지금 딸과의 이전을 저랑 얘기하는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따님도 아주 잘 키웠고 따님이 네. 지금 20살? 21살? 20살요. 네. 초등학교 SP의 출신이고요. 네. 네. 우리 초등부 때부터 왔던 아주 예쁜 학생인데 지금 21살 아주 어머니를 통해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죠. 지금 이제 병원에서 어머니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박살롬 사장님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공선주 사장님 가겠습니다. 네. 공선주 사장님 계시죠? 네. 슬기로운 친환경생활. 이분은 이 브랜드명은 에코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하시고요. 환경 전문가이고 환경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그죠? 이분은 환경에 관심은 있으나 실천이나 동참이 어려운 분들이 고객입니다. 환경 교육과 실전 프로그램 통해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지금 이제 ESG라는 어떤 이론이 되게 많은 조직이나 이제 기업에서 많이 퍼져 있죠. 거기에 실질적인 환경에 관련된 운동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쓰레기를 제로로 만드는 방법, 액체 세제, 비누 세제, 설거지 비누에 왜 커피박을 던는 이런 제품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어저께 봤는데 뜰 것 같아요. 이건 좀 비싸게 팔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예. 고체 설거지 비누 세제는 괜찮을까? 천연 고체 비누 네 아주 좋은 의견들을 이렇게 많이 만드셨습니다. 그죠? 자, 우리 공선주 사장님 나오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공선주 사장님? 네네네. 네. 들리나요? 네. 카메라도 열어주시고요. 네네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그 패션은 네. 어제 봤을 때 그 패션. 네. 오늘도 꾸준히. 네. 좋습니다. 네. 네. 자,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앞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환경에 관심은 있지만 실천이 어려운 분들 동참하고 싶은데 선뜻 이렇게 나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환경 교육과 이제 실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연과 인간에게 모두 무해한 지속 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에코크리에이터 공선주라고 합니다. 네. 콘텐츠 코칭 수강하면서 본인에게 나에게 콘텐츠란 무엇입니까? 환경운동을 하시면서 본인은 콘텐츠를 이미 이제 많이 만들고 계시긴 분인데 지금 보니까 한 7, 80개 정도 만드셨던 것 같은데 본인에게 콘텐츠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전에는 콘텐츠를 이제 발행해야 되는 약간 의무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13기 동기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콘텐츠가 저한테는 고객과의 소통하는 창구가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요. 고객과의 연결된 소통들. 네. 과정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발행하는 것도 사실 조금 어렵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무조건 2개를 발행한다고 하고 발행을 했더니 또 예전보다는 조금 올라갔고 약간 주제도 더 세분화돼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질문이랑 고객이 생각하는 질문들의 갭 차이가 있는데 고객의 질문이 한 분야에서도 굉장히 쪼개지는 걸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재밌게 이번에는 발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설거지 비누 이건 고체 설거지. 혹시 지금 이거 갖고 계세요? 지금 차에 있습니다. 차에 있어요. 네, 보여주실 때 보여주면 좋은데. 자, 본인의 콘텐츠 중에 한 가지입니다. 고체 설거지 비누. 이 비누를 사용하면서 얻었던 문제점에 대한 답인데요. 자, 질문부터 시작할까요? 네.
고체 설거지 비누에 하얀 물자국이 왜 생기는 걸까요? 네. 보통 설거지 비누를 사용할 때 불편하거나 염려되는 부분을 물어보면은 하얀 물자국이 생긴다. 액체 세제를 세면 그런 게 없는데 약간 불길한 예감이 드시나 봐요. 이게 이물질이나 오염된 거 아닌지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타사의 시장 조사를 할 때도 그런 리뷰들을 볼 때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선 방법을 저도 나름 찾아보고 했었는데 저 네. 또한 처음에 이게 뭔지 모르니까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였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해결책을 찾으면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이더라고요. 화학 물질들이 서로 그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라 그거를 조금 안내를 해드리면 그게 왜 생기는 거냐면 첫 번째 그 수돗물에 미네랄이랑 그 비누 만들 때 들어가는 오일이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응고가 되면서 그죠?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게 남아있다고 해서 이상한 현상은 아니라는 거 우선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자국이 남는 게 싫다고 한다면 연수기물을 사용하면 돼요. 연수기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이 완전히 제거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두 번째 솔루션이 있고요. 세 번째는 연수기물 사용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설거지하고 조금 귀찮지만 바로 이제 행주로 물을 닦아주는 부분 이제 그렇게 하면 흰 자국이 남지는 않아요. 근데 네. 이제 제가 계속 찾다 보니까 이제는 흰 자국이 남지 않거든요. 원료 부분에서 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그게 다 해결이 된 부분이라서 지금 제가 만든 비누에는 흰 자국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연 원료로 그게 네, 수정이 가능했던 부분이라는 걸 네,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고 이제 염려 안 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네. 고체 설거지 비누를 사용했던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했던 콘텐츠입니다. 콘텐츠 발행하면서 본인이 기대되는 세 가지 상황은 뭔가요? 예, 그 첫 번째 환경 실천 솔루션을 통해서 고객 생활의 실제 적용 사례 만들기였는데 이번에 실제로 제 컨텐츠를 보고 실험을 해보고 이제 그 결과치를 사진으로 보내주시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다양한 솔루션을 하지만 모든 걸 다 해본 건 아니었는데 실제로 너무 잘 된다, 너무 도움됐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이제 컨텐츠 발행을 하는데 훨씬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네. 번째,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삶에 대한 인식 전환과 습관 개선인데 물론 인식 전환도 하고 습관 개선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게 행동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환경 문제가 발생한 게 굉장히 많은 무분별한 생산과 소비로부터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제 손끝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실천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제가 얻고자 하는 기대는 지속 가능한 네, 그 환경 실천 브랜드로 성장을 시키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환경 실천 프로그램을 이론과 실천, 그러니까 체험을 겸비해가지고 월 10회 이상 하는 거고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 콘텐츠 코칭하면서 본인은 얼마나 성장하셨는지 한번. 네, 저는 100% 이상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의무감에 발행하는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되게 식상기의 도움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정말 세분화되고 다양한 관점으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쪼갠 부분들에서 제가 되게 많은 솔루션들을 제공하면서 공부도 나름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즐겁게 컨텐츠를 발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00% 이상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런 기업에 이런 사장님들이 많이 계셔야 됩니다. 이게 돈이 된다, 안 된다, 그거를 따라갈 게 아니고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의명분이 어디에 있느냐, 얼마나 이 일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진짜 없는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공선주 사장님 잘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 들으시면서요. 공선주 사장님께 응원의 한마디, 격려의 한마디, 네, 해서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지금 그 비누를 사용하는 게 연회원이 얼마죠?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입니다. 1년에 10만 원에 이런 환경에 좋은 친환경 이런 그 비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예, 월 10만 원에. 예. 오늘 여기 볼 때 제가 월 10만 원 아니고 연 10만 원입니다. 연 10만 원인데 오늘 볼 때 한 20명 정도는 회원 확보가 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댓글을 잘 달아주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발표하시면서 어떠셨어요? 공선주 사장님 마지막 소감 한마디 부탁합니다. 이번에 모처럼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해서 콘텐츠 발행을 할 수 있어서 그것만 음. 해도 굉장히 좀 잘 해낸 것 같습니다. 네. 네. 엄마들과 아이들이 환경 실천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이 궁금합니다. 커피 비누가 빅히트 쳐서 환경 운동에 큰 도움이 되시길, 그죠? 지구 살리는 일을 하시니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네. 친환경 대표님의 선한 마음이 세상에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고, 슬기로운 친환경 생활,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죠. 예. 이런 일들의 콘텐츠를 갖고 계시는 사장님이 정말 참 위대하신 것 같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하신 9분의 사장님들의 발표를 이제 모두 끝냈고요. 네, 간단한 피드백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들으시면서 이런 것들은 내가 좀 기억에 남는다. 오늘 한 50분 좀 넘게 이렇게 들어오셨는데요. 예. 그래도 보시면서 뭐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우리 조남짐 사장님, 우리 128기에 들어오신 사장님이신데 이미 뭐 사회적으로 이미 성공을 거두시고 많은 경험을 하신 분인데 그저께 이제 사무실에서 뵙고 128기 딱 시작하실 분인데, 네, 그래도 오늘 객관적으로 들으시면서 뭐가 기억나시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제가 그 새로 이제 가입한 128기 네, 1인 경영 스쿨인가요? 예, CEO 경영 스쿨 네네, 예비 수강생입니다. 예, 네, 오늘 여러분들 강의 김영환 교수님 추천으로 구경하러 왔는 네, 청강생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네. 전 대한민국의 여성 사회인들이 이렇게 전투적이신 줄 몰랐는데 이 방에 이렇게 대한민국 미래가 엄청 밝구나 네. 그런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거 약간 종교 집단 같다. 원래 잘 되는 회사가 종교 집단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약간 그 교주님과 네. 그를 따르는 네. 거의 맹목적인 어떤 네. 그래서 이건 잘 되는 관계의 어떤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는 미션을 제가 유심히 다 봤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배워야 될 수업의 숙제가 이거잖아요. 그죠. 미션부터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미션이든 사업 계획이든 컨텐츠든 엄청나신데, 근데 관심은 딴 데 있으신 것 같아요. 모든 네. 분들이. 그냥 오늘 이 순간을 즐기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제 모델이 하나 있는데, 제 사업 뭐 홍보하는 건 아니고, 그거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네. 무엇이 되려고 하지 말고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하는 그렇죠. 맞아요. 활동들로부터 내가 존재감을 느끼고 행복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이고,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건데, 오늘 여기서도 그런 기운을 제가 받아가니까, 네. 예, 저에게는 교수님과 인연이 또 모멘텀인 듯 싶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저희 선배님들이신데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수미 사장님, 네, 오늘 어떻게 시간이 되셨어요? 네, 어머니 저 식사 차려 드시고 오셨나 봐요. 어머니가 요새 네. 갈비뼈가 3개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계시다. 아이고, 넘어지셨어요? 엎어지셨어요. 아유. 그래서 병원에서 강제 퇴원을 당했다고 그러나? 그런데 그래요. 오늘 아유.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게 자기가 평생 하던 게 저는 퇴직을 해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생각도 안 나요. 내가 뭐 했는지.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그거를 더 이제 공부를 더 해야 해서, 그러니까 사회와 연결성을 좀 계속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지금 이수민 사장님은 중학교 선생님을 오래 하시고 퇴직하셔서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또 성인들 또 이렇게 스터디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거 아까 네. 병원에 계셨던 분도 있고. 네네네. 박샬롬 사장님.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에게 내가 뭐 주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는 예. 그런 게 좀 없었거든요. 예. 없고 지금부터 이제 가지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아볼까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환경도 그렇고 도움을 줘야 되는 생각이 내가 지금 생겨야 된다. 저한테는 그게 급하고요. 네. 두 번째 그러려면 공부를 더 박사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네. 공부는 좀 하기 싫고 네, 박사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니 안 해도 그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책도 내고 뭐 사람들 보니까 막 꼭 강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공부도 해야 되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살아오신 걸로 하십시오.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겠다는 1%의 마음을 이제 오늘부터 가져야겠다. 네. 그럼 생각을 1%만 쓰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 한 분한테 제가 상담을 받고 싶은데 누구요? 제가 치과를 다녔는데 여기 뭐가 이게 쓱 들어간 게 있어가지고 그걸 받았거든요. 이거 네. 교정을 받았는데 교정 한 2년 걸렸는데 지금 9개가 썩었대요. 네. 까지. 근데 그거를 나보고 또 500만 원 내고 받으라는 거야. 충치치료. 근데 이거는 좀 법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아까 네. 네. 그건 이제 오늘 생각을 끝나고 나면 이제 개인적으로 여쭤보시면 네. 네. 하나씩 해결하시면 됩니다. 꼭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감사합니다. 오바돼서 네, 여기까지 할까요? 자,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찍으려고 하니까요. 자, 지금 계신 분들 카메라 빨리 열어주세요. 우리 서혜수 사장님. 네. 네, 어저께도 수고하셨어요. 컨텐츠 컨퍼런스, 컨텐츠 코칭 과정 나오신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모여서 또 유튜브 컨텐츠도 만들고 하니까 우리 서혜수 사장님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네. 지금 운영하시는 컨텐츠 컨퍼런스 톡방에 들어가신 분들은 제발 아는 척 인사 좀 해주시길. 어제 들어보니까 한 번도 인사하지 않았다고 약간 삐치고 상처를 받은 게 있길래 오늘 오신 분들은 컨텐츠 컨퍼런스 톡방에 들어가서 꼭 자기소개 꼭 남기시고 50년 피아니스트 명정 대표님 네, 네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만. 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멋지세요. 점점 더 멋져지실 겁니다. 응원합니다. 뭐 내 얘기하는 거예요? 공개된 데에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교수님은 저기잖아. 그 무슨 선글라스 끼고 다니시잖아요. 그거 계속 알았어요. 네. 하세요. 어저께. 네. 저기 이머금 사장님 아니에요? 네, 이머금 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지금 대구에 계시는데 네. 저 두 분이 저렇게 한 팀으로 저렇게 사업을 하십니다. 네. 네. 알겠어요. 운전. 오늘 수고 너무 많이 하셨어요. 네. 네. 그네 한마디로. 네. 이머금 사장님. 자, 오늘 잘 오셨고요. 사진 한번 찍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고요. 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이번에 13기 수료하신 분들이 다 너무 감사하고 그 6주라는 기간 동안에 잘 갈아 넣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와 끝나는 게 달라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거기에 변화에 아주 정말 익숙하셨고 잘 도전하신 것 같습니다. 예, 축하드리고 우리 예빈 씨 왔어요. 네, 반가요. 네, 오늘 아침 독서모에 안 나왔더라. 네, 다음 주에 꼭 나오시고. 네, 저 종가 있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자, 사진 한번 찍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저기 공지드리면 내일 128기 개강, 그 다음 날 129기 개강 하고 8월 12일 목요일 저녁 때 제가 특강을 하나 합니다. 1인 고급 특강, 프리미엄 특강 하나 하니까 8월 10일 저녁 때 제가 또 톡방에 또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목요일 저녁 시간 돼서 오셔서 1인 기업 과정을 하시는 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128기, 129기 포함해서 들어오셔서 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걸 잘 피드백하시고 그 다음 단계에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이제 프로 과정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프로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들었던 콘텐츠를 기반으로 이제 체계적인 현실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들을 하나씩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건 콘텐츠고 이제는 고객과의 관계, 고객들에게 이 콘텐츠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안정적인 그런 시스템들을 하나씩 만들게 되실 겁니다. 오늘 잘 오셨고요. 네, 우리 이혜연 선생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사진 한번 찍고 끝나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요. 양쪽 손 반짝반짝반짝, 반짝반짝반짝, 반짝반짝. 네, 자 찍겠습니다. 좋았습니다. 하나, 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네, 아.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성주 씨. 네.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왜, 선주 씨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네? 공선주 사장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